아버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비 오면 배고플 텐데 우리 아들 마중 나가야 돼. 아버지, 그 아들 벌써 다 컸잖아요.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보며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실지도 모르죠. 또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하시나요?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아직도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잊어가는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잊는 일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이 천천히 하나씩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지는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모르는 거죠. 벽에 걸린 사진 속 아이가 내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기억은 사라져도 몸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30년 전 서울 어느 작은 동네, 민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늘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민수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늘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퇴근하는 길일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민수를 기다리기 위해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우산 하나 들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비를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민수를 보면 고개만 끄덕이셨죠. 왔냐? 딱 그 한마디. 그리고는 큰 우산을 민수 쪽으로 기울이셨어요. 아버지 어깨는 비에 젖어도 민수는 한 방울도 맞지 않게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늘 민수의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기름 냄새가 났지만 민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냄새였으니까요. 안전함의 냄새였으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가셨습니다. 민수는 그새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아버지가 아침에 준비해 두신 간단한 저녁을 데워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늘 똑같은 메뉴였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친 것들 말이에요. 민수에게 아버지의 마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아버지가 나와 계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가방을 들어주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공기처럼 여기니까요. 있는 게 당연하고 없으면 그제야 숨이 막히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외로움도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민수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구나. 오늘도 잘 지냈구나. 세월은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허리가 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민수의 등록금을 위해서, 민수의 생활비를 위해서, 민수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용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민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대학 과제가 많다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집에 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못 오나 보구나 하며. 그리고 다음 비 오는 날 또다시 나가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신다는 걸.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었구나.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결혼식을 도와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조용히 민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가정을 잘 꾸려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바쁘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민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했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명절에 한 번, 아버지 생신에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어쩌면 더 드물었을지도 모르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아버지가 75이 되던 해였습니다. 명절에 찾아간 민수에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수야,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아버지, 저 벌써 결혼했잖아요. 애들도 2이나 있고요.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지. 미안하다. 깜빡했네. 민수는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너 어디 사냐? 주소 좀 알려줘. 아버지, 제가 이사 간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그랬나? 미안하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치매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결국엔 오래된 기억까지 모두 잊게 돼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잊는다고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점심 먹었나? 여기가 어디더라? 그러다가 점점 큰 것들을 잊으셨습니다. 민수의 직장, 민수의 아내 이름, 손자들의 이름.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민수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민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자신을 향한 낯설미 가득했던 그 순간을. 아버지, 저예요. 민수요. 아들이요. 아, 그래.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했거든요. 가스불을 켜두고 잊으시고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으시고 밥을 드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거나 복도를 이리저리 걷다가 자기 방을 못 찾으시거나 혼자 중얼중얼 무언가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뵀습니다. 아니, 찾아뵈으려고 애썼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지만, 하지만 아버지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매번 그 질문.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요.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공원, 슈퍼마켓, 약국.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떨리는 몸으로 민수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빗속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요양원에서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알아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왜 아무도 안 와?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어린 민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오면 버스 정류장에 나가 민수를 기다리시던 그때처럼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도 이 습관만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면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산을 씌워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몸. 아버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 말없이 희생하신 아버지, 비 오는 날마다 마중 나오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민수는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할 걸.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민수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을 찾고 계세요.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사랑이란 게 어떤 건지 말이에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약속도 아니에요. 사랑은 습관이에요. 비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습관, 우산을 씌워주는 습관, 가방을 들어주는 습관. 아버지는 민수의 이름을 잊으셨어요. 민수의 얼굴도 잊으셨어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도 잊으셨어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번은 아버지를 찾아뵈어.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물으세요. 하지만 민수는 괜찮아요. 그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려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비가 와서요. 같이 있을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세요. 민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익숙한 것 같아요. 어쩌면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평생 기다려왔던 그 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찾아뵌 게 언제인가요? 저희는 늘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뵙지 뭐, 다음 주말엔 꼭 전화해야지, 명절 때 보면 되겠지. 하지만 그 나중에가 정말 올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세요.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시기 시작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민수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단 5분이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주말에 한번 찾아뵙는 것. 바쁘시다고요? 1시간만 내시면 돼요.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오시면 돼요.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는 것.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왜 그걸 하지 못할까요? 바빠서?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부모님은 늘 계실 거라고, 언제든 찾아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이야기 속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얼굴도 함께했던 시간도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 본능, 그건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치매에 걸리셔서 모든 것을 잊으신다 해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만큼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몸의 습관으로, 마음의 울림으로, 본능의 형태로.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 주말 시간을 내서 찾아뵙세요.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함께 식사 한 끼 하세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처럼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젖은 채로 서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목소리를 잊기 전에, 손을 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